네, 안녕하세요. 제 1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동영상 보는 걸로 마쳤었죠. 그래서 앞 시간 슬라이드 보면서 잠시 좀 복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체 표상과 가소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제 저희 시작했었어요. 저희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도 신경계를 가지고 외부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지각한다. 저희는 이제 지각이란 말을 예측한다 이런 말로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익히 앞선 시간에 했었죠. 근데 그렇게 지각할 때 자기 몸이 되었던 바깥 세상에 대한 대상이 되었던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지각한다, 인식한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소박실제론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에 표상된 것을 우리는 지각,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표상은 달리하면 내적 모델이다. 내적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체 표상 같은 경우에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지각, 경험하는 것은 이 팔다리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어디가 아프다, 그죠? 가렵다,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 달리하면 지각하게 되는 것. 아니면 예측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측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몸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로 제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대한 표상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몸에 대한 표상이 어떻게 그것이 소위 우리 정신적인 경험으로 그렇게 바꿔지지? 이것은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체 표상을 저는 경험함으로써, 지각함으로써 달리면 신체에 대한 내적 모델을 저는 지각함으로써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사지가 붙어 있고, 그죠? 어떤 위치에 있고, 달리고 있고, 누워 있고, 그죠? 아프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바로 이러한 신체 표상이 여기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신체에 대한 감각은 두정엽, 즉 이 부분이 전두엽과 두정엽을 나누는 중심구, 중심고랑이라 그랬어. 가장 깊은 주름이라 했었고, 그 바로 뒤편에 있는 요 중심후회, 중심뒤이랑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중심후회 요 부분에는, 두정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 부분에는 우리 신체에 대한 감각을 표상하고, 바로 중심구, 중심고랑 앞부분, 즉 전두엽이죠. 전두엽에 해당하는 요 바로 앞부분은 중심전회, 중심전이랑이라 하는데 이 부분은 내 몸의 운동, 움직임을 표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지금 두정엽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요 주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이쪽 중심고랑을 기준으로 이렇게 신체 감각 또 그리고 신체 운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마주 보듯이 대응되어서 이렇게 표상되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다루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전두엽에 대해서도 얘기가 지금 시작되고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만큼이 전두엽인데 이 그림상으로는 전두엽의 기능, 우리 앞선 시간에 그 뇌의 그 기능 그리고 이 대뇌의 각각의 엽에 대한 이름들을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을 짧게 봤었죠. 그 KBS에서 방영한 마음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짧게 한 1분도 채 안 됐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게 보면은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각각에 대한 대표적인 기능들을 얘기를 할 때 전두엽 기능 중에 몇 가지 언급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운동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지금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전두엽에 대한 기능도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런 신체에 대한 감각 표상과 신체에 대한 감각 표상과
그리고 신체에 대한 운동 표상이 각각 중심 전회, 중심 후회에 이렇게 매핑된다, 지도화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매핑, 지도화 이런 것도 좀 전문적이고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렇게도 표현해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에, 그 다음 이미지에 봤었죠. 여기 보면은 이건 중심 후회, 오른쪽 왼쪽 다 있지만 여기서 이제 왼쪽을 보여준 거예요. 뭐 오른쪽을 보여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왼쪽을 지금 보여줄 때 요 중심 후회에 해당하는 부분에 뭐 지금 요거는 신체 감각 표상이 되겠죠. 신체 감각이 이런 식으로 표상되어진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제가 소개는 해드렸죠. 뭐 지금 다시금 하기에는 뭐 시간이 넉넉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자 다음 슬라이드는 중심 전회, 즉 신체 운동 표상에 대한 것이 이렇게 표상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운동 잠시 두고 지금 감각 표상, 신체 감각 표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볼 때 요 사람이 이렇게 실제 뇌 안에 있는 건 물론 아니죠.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도 생각하실 때 이렇게 뇌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리는 없을 테고, 그리고 요 피질, 요 각각 부위에 이제 신경세포들이 뭐 엄청난 숫자들이 이렇게 쭉 피질을 이루고 있을 텐데, 여기에 표시를 해놓은 이런 부위의 세포들은, 즉 신경세포들은 여기에서 그림 그려졌고, 여기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쭉 각 부위를 이제 써놨는데, 그 부위에 대한 감각, 그 신체 부위에 대한 감각을 이제 여기서는 활동 전이, 전기 신호, 그리고 다음 세포와는 이제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겠죠. 어쨌든 여기 세포는 활동 전이로 표상한다. 그럼 이렇게 표상되어진 것이 이제 내적 모델인데, 요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즉 활동하느냐가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내 몸에 대한 감각을 지각한다. 내 몸이 있다라는 것, 움직인다라는 것,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 아프다라는 것, 간지럽다는 것, 그죠? 뭐 찌른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그런 감각들, 신체 감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데 또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은, 이후에 환상 감각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적용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신체 감각에 대한 표상이 어떠냐? 그 사람들도 신체에 대한 감각 표상, 즉 없는 팔다리에 대한 이 표상이 있어요. 요 사람을 뭐라 그런다 했죠? 요 경우에는 감각이니까 감각 호문쿨루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뭐 클루스 이렇게도 하고 쿨루스 이렇게도 하고. 감각 호문쿨루스라는데, 그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는 그런 경우에도 감각 호문쿨루스 상에 팔다리에 대한 표상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바로 선천적으로, 그죠? 즉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된 그러한 결과로 뇌에 팔다리가 없더라도, 그죠? 뇌는 그 팔다리에 해당하는 감각 표상을 지니고 있다. 즉 팔다리에 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그죠? 존재하고, 그 세포들이 활성화될 때, 활동할 때 그분들은 없는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내용, 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환상 감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도 여겨져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신체 감각 표상이 아니라 신체 운동 표상에서 요게 지금 화면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신체 운동 표상에서 운동 호문쿨루스 상에 없는 팔다리에 해당하는
여기 뭐 이제 팔, 다리가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의 세포들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 눈에도 보이지 않고 상대방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뇌 속에서 없는 팔다리에 대한 신체 운동표상 또는 신체 감각표상상에 그 해당하는 세포들이 활성화될 때, 활동전이를 일으킬 때 우리가 배웠던 그런 활성화되어질 때 그 사람들은 없는 팔이 있는 것처럼 환상감각을 느끼고 없는 팔이 가렵다든지 이런 환상감각을 느끼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없는 팔다리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환상통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없는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없는 팔이 내밀어서 손으로 컵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도 그렇게 경험해요. 그것도 그죠. 움직임에 대한 환상 감각이죠. 그 경우에는 신체 운동표상상의 그 세포들, 팔다리에 대한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질 때, 그죠. 우리는 운동에 대한 감각도 또 신체 감각표상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그렇게 환상 운동이랄까. 환상 운동이란 말은 없어요. 예. 없는 팔이 또는 다리가 움직이는 처럼 경험하게 되니까 움직임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니까 환상 감각이란 말만 있는데 어쨌든 없는 팔이 움직이는 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것도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지고 그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감각되어질 때 그런 경험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하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요 동영상 봤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여기 그 KBS에서 방영한 그런 마음이라는 프로그램에 짧게 한 8분 정도 이제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멈추고 제가 좀 설명드려야겠습니다. 다 보고 제가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럼 제가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뭐 없는 팔다리가 아프니까 환상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환상통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면서 이제 지금 생각이 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는 분인데도 감각 호문클루스, 운동 호문클루스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 이 라마찬들 조금 전에 나오신 분이 이제 라마찬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 팔다리가 없는 분인데 그분으로 하여금 이 탁자 위에 있는 머그잔을 한번 잡아보라 한 거예요. 그리고 환상 손이 그 말 그대로 이 운동을 하는 거죠.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본인도 그게 뭐 손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꼭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손이 움직여서는 머그컵을 이렇게 잡을 때 머그컵이 우리 손잡이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검지, 중지 집어넣을 수 있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잡는다라고 할 때 이제 상대방이 이제 잡는다, 잡느냐, 잡아보라, 잡는다라고 할 때 이 라마찬드라는 이분이 이제 실험 아닌 실험이죠. 이제 짓궂게 엄격한 실험이에요, 그죠? 짓궂게 그 머그잔을 확 뺏은 거예요. 뺏은 것도 아니죠. 그냥 탁자 위에 있는 머그잔을 그냥 가져온 것 뿐인데, 그러니까 이 신체가 선천적 없는 이분이, 팔이 선천적 없는 이분이 아프다고 그래요. 왜 아프냐? 자기 환상손이 그 머그잔에 끼어서 비틀려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 손이 끼인 것이 아니고 비틀린 것이 아닌데 아프다고 경험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환상 감각 중에 환상통이죠. 그러니 왜 일어나죠? 바로 감각 호문클루스 상에 손에 해당하는 그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뭔가 신호를 발생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비정상적인 어떤 신호를 발생시킨 거죠. 근데 굳이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비정상이라는 얘기 할 수 없어요. 그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된 뇌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신체 표상상의 세포들이 활동함으로써 그분은 없는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없는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져서 머그컵을 잡으려고 하는데 잔을 뺐으니까 그게 아픈 거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비응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경험이고 통증, 아픔인데 어쨌든 뭐 라마찬드라는 그분 입장에서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저나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환상통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아까 그 어깨가 없으신 분이라든지 그 다리를 잃어버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있던 팔다리가 없어진 거죠. 있던 팔다리가 없어졌지만 뇌 안에 감각 호문클루스상의 팔, 다리에 해당하는 세포들은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포들이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없어지는 순간에 그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순간에 사고로든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수술로 인해서든 잘려나가는 그때 뇌는 바로 그 부위의 감각을 왜 보호해야 하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수술이든 사고든 간에 이것이 상해를 입은 것이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그 팔다리에 해당하는 감각 호문클루스상의 그 세포들은 더욱더 민감하게 그리고 주변에 기존에는 손과 팔에 관여하지 않던 세포들과 시냅스를 연결해서 그 부위의 민감성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또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없는 팔이 아프단 말이에요. 없는 다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환상감각. 그죠? 없는 게 있는 것처럼 환상감각. 그런데 그것이 가렵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 가렵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가렵기도 해요. 이것도 환상감각이죠. 그런데 아프기도 해요. 아픈 것도 감각이니까 환상감각인데 아픈 경우에는 환상통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아까도 나오신 분이 말씀드렸고 한데 이 문헌을 보면은 그것이 실제 팔다리가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하게 아파서 어떤 사람이 이거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 그렇게 아프대요. 예전에는 이걸 왜 그런지 모르니까 잘려나가는 그 부위에 신경세포에,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신경세포의 축삭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신경이니까 바로 그 신경에 변성이 일어나서 그것이 민감해지면서 통증을 일으키나 싶어서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감각 호문클루스 상에 그 잘려나간 신체 부위를 담당하는 세포들이, 즉 뉴런들이, 그죠? 재조직화되면서 뉴런들이 재조직화된다는 얘기는 주위의 세포들과의 연결이 변하면서 감각 호문클루스상의 신체 부위, 잘려나간 신체 부위에 대한 표상이 리올가나이제이션 되는 거예요. 재조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런 환상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재조직하는 결국 이번 요 내용과 관련해서 소 타이틀이 뭐예요? 가소성이죠. 신체 표상과 가소성이 바로 가소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뭐 뇌는 신경계는 끊임없이 그죠? 기능과 구조가 경험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잘려나갔다라는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생겨난 신경계의 변화로 인해서 재조직화가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재조직화의 결국 그 장본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시냅스 맨 처음에 배웠던 맨 처음은 아닌가요? 우리 거의 뭐 신경세포 구조 다음에 배웠나요? 예, 그렇죠. 처음 초대에 배웠던 시냅스의 연결이 변하는 거예요. 즉 시냅스의 연결이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더 약화되든지 더 강화되든지 이 경우에는 더 강화된 경우라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에는 연결 맺고 있지 않던 시냅스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시냅스의 가소성. 이 경우에는 가소성 앞에다 시냅스란 말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시냅스의 가소성으로 인해서 뭐 감각 호문클루스 상에 잃어버린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표상이 재조직화되어서 환상감각, 없는 부위가 있는 것처럼 없는 부위가 가려운 것처럼 없는 부위가 아픈 환상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 우리 요 그림이 바로 이제까지가 아니라 앞서 봤던 호문클루스 그림이죠. 여기는 더 재미나게 리얼하게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우리 실제 몸의 크기와 달리 여기 혀 그리고 입,
손 부분 그리고 엄지손가락 부분이 특히 커요. 이건 앞선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결국 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많다는 뜻이요. 그러면은 그 부위에 이 부위의 감각은 더 세밀하다, 정교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운동 호문클루스도 우리 익히 봤듯이 이 손 그리고 입 이 부위가 감각 호문클루스랑 거의 대동색에 크게 그렇게 표상되었었죠. 그 얘기는 바로 그 부위의 운동이 정교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이 동영상에서 앞에서 라마찬드란 분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이 많이 길어서 빨리 봐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를 들어서 팔이 없어진 분이 그 팔 어깨 부위나 뺨을 건드리면 꼭 없는 그 팔 손을 만지는 것처럼 건드리는 것처럼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손, 팔 한 이 정도 잘렸다 합시다. 잘렸다 하면은 이 부위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재조직화가 되었어. 즉 이 부위를 표상하는 감각 정보를 담당하는 세포들이 주변의 세포들과 연결을 더 강하게 또는 맺고 있지 않던 세포들과 연결을 뭐죠? 시냅스 가소성에서 연결이 많아지면서 왜? 그 부위에 대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때는 상해를 당했으니까 이 부위에 대해서 뭔가 그죠? 더 민감하게 그 정보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이 많아지는 재조직화가 일어나서는 바로 인접한 어깨 부위를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랑 연결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부위를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없어진 팔을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없어진 팔 부위에 가까이 뭐가 있죠? 얼굴이 있죠. 그러니까 얼굴 부위를 만지면 마찬가지로 금방 설명드렸듯이 바로 꼭 없어진 팔을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만큼 잘려나갔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잘려나간 부위에 감각을 담당하는 호문클루스상의 그러한 세포들이 즉 요 부위의 감각을 표상하는 세포들이 주변 세포들과 시냅스를 더 많이 더 강하게 맺는 재조직화가 일어나서 그 인접한 부위를 건드리면 꼭 없는 그 팔 부위를 건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환상 감각을 경험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 그 라마찬드란 박사님이. 그리고 왜 그러한 재조직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갑작스런 수술이든 아니면 사고든 없어지게 되면은 그 부위는 보호해야 하니까 그 부위에서 일어난 정보들은 더 그죠?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 부위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과 새로 연결을 맺는다든지 더 강하게 연결을 맺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재조직하게 일어난다. 그런 것이 바로 또 통증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신호 처리를 해서 없는 팔이 그렇게 몹시 아프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전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전달됐으리라 기대하는데 어떨지 또 모르겠네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또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인도 분이거든요. 그런데 인도에는 그분의 그 책을 보면은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끔씩 자기 고국을 방문해 보면은 그 여전히 한센시병 즉 나병 환자들이 이제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이 신체 말단 부위들이 그런 바이러스에서 점점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화나 책으로만 제가 접해봤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 손들이 결국 바이러스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없어지는데 그분들은
환상감각이나 환상통, 저 환상통도 환상감각 일종이에요. 통증도 감각이니까 환상감각이 없어진 손부에 대해서. 그 왜 그렇죠? 바로 서서히 신체 부위가 없어지니까 그 부위에 대한 감각이나 그 부위를 움직여야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코디네이션 된다 할까요? 우리가 이게 옷을 잘 차려입을 때 코디네이션이라 얘기하는데, 제가 그 단어를 빌려서 얘기를 했는데, 더 정확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 된다 할까요? 어쨌든, 그런 신체상의 변화와 함께 바로 감각 호문클루스 상의, 운동 호문클루스 상의 그 부위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던 그런 세포들도 점점 감각 신호가 안 오니까, 그리고 거기를 움직여야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세포들도 다시 재조직화되었어. 이 경우에는 어때요? 아까와는 반대로 그 서서히 없어지는 그 부위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숫자가 적어지겠죠. 어떻게 적어지죠?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적어지는, 표상이 점점 줄어드는, 좁아드는 재조직화가 일어나죠. 이것도 바로 시냅스 가소성에 의해서 이제 연결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환상감각이나 환상통이 없대요. 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서서히 없어지니까 바로 그 부위의 감각과 운동도 서서히 사라지면서 뇌가 신체와 환경과 같이 맞물려서 어우러지는 중에 뇌가 경험으로 인해서 기능과 구조가 변하는데, 바로 가소성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시냅스상의 가소성으로 재조직화가 없어진 부위와 잘 싱크로나이제이션 돼서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환상감각이나 환상통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급격한 변화는, 그죠? 뇌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꼭 뇌 기준에서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하자면은, 환경과 내 몸과 뇌가 이 세 개가 삼박자가 맞아져서 잘 쿵짝쿵짝 돌아갈 때 우리는 소위 정상적인 감각과 운동을 경험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랄까, 정신 상태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환경상의 큰 변화든, 그것이 내 신체에 큰 변화를 주든, 아니면 그것이 뇌만 외따로 큰 변화를 주든, 그죠? 이것이 세 개가 싱크로나이제이션 되어서, 달리면 싱크로나이제이션 되어서, 싱크로나이제이션 적절하겠네요. 잘 동기화되어서 같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소위 비정상적인,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뇌가 다쳤다 하더라도 우리 환경에 적응하거나 신체를 움직이는데 경험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처럼 갑자기 신체 부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환상감이나 환상통을 경험하겠죠. 환경이 갑자기 변해버리면 우리가 어때요? 그 결국 가장 대표적인 우리 스트레스를 경험하겠죠. 그것이 결국 우리 신체에, 그리고 소위 마음의 병을 가져다 주고, 뇌에는 뭔가 또 그죠? 통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뇌가 큰 부하를 경험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죠. 바로 이걸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소위 스트레스라는 것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요. 우리 몸도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해요. 뇌도 거기에 맞춰서 가소성으로 해서 끊임없이 변해요. 이것이 삼박자가 만져서 쿵짝쿵짝 동기화되어서 변할 때는 우리는 그걸 적응이라 얘기를 하고, 이것이 서로 어긋나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우리 몸에도 급격한 변화를 요구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뇌와 신경계와 우리 몸이 그 환경에 잘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돼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에서 우리는 몸도 망가지고 소위 마음 또는 정신적인 상태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했죠? 조금 전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수술의 경우에는 환상 감각을 경험하지만, 한센시병을 겪는 소위 나병이라 얘기하는 그런 병에 의해서 신체 부위가 사라지는 그분들은 환상 감각이 없다. 어떻게? 환경과 결국 손이 조금씩 아니면 신체, 예를 들어 손가락이 조금씩 없어지면 없어지는 만큼 그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적응해서 우리가 환경을 컨트롤하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신경계도 가소성에 의해서 부위마다 변할 테고 또 여기서는 바로 호문클루스상의 감각 호문클루스상의 운동 호문클루스상의 거기에 동기화된 그러한 재조직화가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시냅스에서 일어나면 시냅스 가소성. 그죠? 신경계 전반적으로 봤어서는 신경계 가소성 때문에 그러한 동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환상감각이나 또 환상감각의 일종의 환상통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네요. 아, 이거 뭐 또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뭐 앞서 그런 이제 라마찬드란 박사님 그런 교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신체 부위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신체 부위의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나누게 되면 오른편의 감각과 운동은 왼쪽 뇌가 담당하고 왼편의 감각과 운동은 오른쪽 뇌가 담당하고 우리 시각에 대해서 그죠? 한동안 봤었는데 시각도 그래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시각도 살펴볼 시각 관련해서 또 그런 얘기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시각도 그렇고 그 대부분의 감각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의 감각들이나 운동들은 뇌와 뇌의 오른쪽 왼쪽과 이것이 서로 이렇게 교차가 돼요. 이것을 대측 지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컨트라가 against라는 뜻이죠. lateral이 측면이란 뜻이에요. 잘 안 보이실 때 여기다 다시 적을까요? 컨트라가 against 그리고 lateral 측면 그리고 대측 그리고 지배는 이게 컨트롤 뭐 이런 뜻이 거버먼트 이런 뜻이 mandatory 뭐 이런 뜻이 아니라 innovation 너브가 신경이란 뜻이고 in을 붙이고 ation 명사를 만들어서 그죠 신경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여기서는 대측 지배로 불러요. 뭐 이거 번역을 달리하면은 반대편 신경 연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배우기는 한자말로 대측 지배라 배웠어요. 뭐 영어로 우리가 소통하면 가장 좋을 텐데 그래서 contralateral 반대편 측면으로 뭐 신경 innovation 신경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방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동영상 내용 이해하시겠죠? 아 이해하시겠죠? 제가 또 설명하고 싶어서 조금 전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탁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는 근육을 수축한다는 얘기죠. 그럼 운동이에요. 그럼 이 손가락에 이 손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즉 움직임을 일으켜낸다 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측 지배니까 그죠? 이게 왼손이니까 오른쪽 뇌가 관여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손을 움직이게 하는 이 근육 수축 신호는 이 대뇌 피질상에서 어디에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운동 호문클루스 즉 신체 운동 표상이 되어지는 그 부위 중에 손에 해당하는 부위 그 부위의 세포가 활동 전이를 일으키면 그것이 뇌 아래쪽으로 우리 그 보상경 날뜻 속에 있던 뇌관 쪽으로 해서 척수 쪽으로 해서 시냅스 해서 이 손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갖다 댄 그 뭉치가 뭐냐 하면은 쇠뭉치처럼 생겼는데 그 뭉치가 뭐냐면은 자기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는 자석과 같은 그죠? 자기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이 머리 위에다가 그 두피를 경과해서 그리고 두피를 경과해서 두피를 지나서 그리고 이 두개골 아래 있는 대뇌 피질까지 이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도록 이 자기장을 일으키는 기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딱딱 하는 소리는 이제 자기장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신호하는 것인데 그 자기장을 일으키니까 그 어디 바로 운동 호문클루스상의 이 왼손 지금 오른쪽 뇌의 운동 호문클루스상의 손 부위를 자극하는 자기장을 일으키니까 바로 왼쪽 손에
이 손이 끄덕끄덕끄덕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 호문클루스든 운동 호문클루스든 그 신체 각 부위가 표상되는 것이 그 그림처럼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탁탁탁탁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조직화가 일어나서 연결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연결이 더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시냅스 가소성에 의한 것이다는 아까 재차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부위가 탁탁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환상 감각이 아니라도 그죠? 통상적으로 정상적이라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감각들이 어떤 신체 부위를 건드렸는데 다른 신체 부위를 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 그런 신체 부위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따 환상통 얘기할 때 그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요거는 뭐 지금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만 말씀드리고 좀 더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분이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상 감각도 환상 감각이지만 환상 감각 중에 환상통이 지금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통증이 그게 실제 없는 부위, 실제 그 팔이 예를 들어서 팔을 잃어버렸을 때 손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실제 그 팔이나 손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잘려나간 부위의 신경에 뭔가 변성이 일어났어. 요거는 우리 앞선 그 유튜브 상의 동영상에서도 그런 내용 나왔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신 거라 좀 기대하는데 어쨌든 그런 변성이 일어나서 그런가 해서 잘라내고 이런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척수 안으로까지 가서 수술을 하고 아니면 뇌 안에도 수술을 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잠시 환상통이 없어지는 것 같더니만 즉 환상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 생겨나고 하는 것을 보고는 이 라마찬드란 이분이 이 거울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환상 감각, 즉 환상통을 제거하는 것을 생각해낸 거죠. 그럼 이 생각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뇌가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달리하면 우리의 경험이란 과연 무엇인지,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지,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여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신체에 대한 감각, 또 달리하면 지각, 예측이란 말, 지각하고 같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많이 썼었는데, 예측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실제 그대로를 실제 있는 그 대상을 실제는 이 몸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 세상에 있는 그런 실제 대상 그리고 이 몸에 대한 표상 즉 내적 모델 뇌 안에 있는 모델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분이 그동안에 많은 뇌에 관한 연구 그리고 철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그런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이것이 결국은 이 거울 하나로 고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의학 박사, 의학자이기도 하고 의학 박사, 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 박사, 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신경과학자, 신경과학자, 즉 신경과학 박사겠죠. 과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책을 읽어보면 철학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배경 지식하에서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딱 여기서는 이제 거울이 좀 거창한데 이분은 어디 그냥 편의점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울 조각 $5 주고 샀다고 그래. 그 책에 보면 한 5,000원, 요즘은 한 만 원 정도 할까 샀쓰는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왼손을 잃어버렸다 합시다. 그런데 없는 손이 있는 것처럼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거울 상자를 만들어서는 상자를 이렇게 두 손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왼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는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없는 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저는 이걸 이쪽 상자에 집어넣고 오른손도 이쪽 상자에 집어넣어요. 넣고는 이 두 손을 똑같은 모양을 취하는 거예요. 자, 이 손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환상손이에요. 똑같은 모양을 취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이쪽 상자, 오른손이 들어간 이 상자 안쪽 면에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이쪽 손은 사실 없는 거죠. 환상손을 같이 집어넣고는 이쪽 상자에 있는 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움직여보면은 이 오른손이 거울에 비치니까 이 거울에 비치는 이 손이 꼭 없는 왼손처럼 여겨지는 거. 이렇게 해서는 뭐죠? 시각과 그리고 내가 이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우리가 아까 봤던
감각 호문클루스 상에 표상되어진 그 부위의 활동으로 전환되니까, 즉 시각과 신체 감각에 대한 내적 모델, 표상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왼손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바로 사고 당시에, 아까 짧게 설명이 나왔는데, 사고 당시에 일어났던 그러한 잘못된 제조직화, 잘못됐다고 할까요? 어쨌든 일어난 그 제조직화를 바꾸는 거예요. 즉 이게 경험으로 인해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은 안 돼요. 하루에 꾸준히 뭐 한 10여 분씩 한 일주일 정도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즉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게 결국 배우는 것이고, 그게 결국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좀 이게 좀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그냥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재조직화된 그 표상을 다시금 재조직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 환상 감각, 그리고 환상통을 동반한 이 환상 감각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 이 수술을 하려면은 이게 그죠? 1, 20만 원 들겠어요. 그리고 환자도 그렇고 이게 뭐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는데, 이거 수술 없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뇌를 통해서, 그리고 이분의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통찰을 통해서 거울 하나, 5,000원짜리 거울 가지고 재조직화를 일으켜서 이 환상감과 환상통을 없애는 거예요. 자, 이것이 치료 측면에서도 너무나 혁명적일 수도 있고 참 신기하고 기발하고, 어떻게 보면 수술에 비하면 참 엉뚱하게도 이런 해결을 하니까 참 웃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뭐냐면은 바로 환상감각을 경험하지 않는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 몸과, 그리고 이 몸이 있다라는 감각과 여기에서 일하는 가렵다든지, 그죠? 뭐 아프다든지 이런 통증, 이 이외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일어난 환상 감각이니까 환상으로 없애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와 같은 얘기는 이러한 맥락의 얘기는 우리 시각할 때 제가 누차 많이 얘기했었죠. 결국 우리는, 그죠? 예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지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그대로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에서는 그것을 소박실제론이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내 몸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도, 그죠? 뇌 안에 바로 시각이면 시각, 이 경우에는 신체면 신체, 또 청각이면 청각, 후각이면 후각, 미각이면 미각, 다 뇌 안에 각각 다양한 그러한 모드, 양식으로 표상된 그 표상을 우리는 경험할 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경우든 또는 비정상적인 경우든 이와 같이, 아니면 소위 어떤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든, 손은 마음의 문제든 이런 것들은 다 뭉뚱그려 보면은 다 하나의 환상이고 착각이다.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앞서 그 유튜브 상의 그 테드 동영상, 이 환상 감각 할 때 짧게 본 거 있었죠. 그 뭐 한 10여 분도 안 되죠. 한 5분여 분 되는데 보면 제일 마지막 줄, 그러니까 지난 시간 제가 끝자락에 우리의 모든 경험은 주관적이다, 이런 말 거기서도 나왔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환상통을 없애는 경우에는 치료 측면에서, 임상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긴 하지만 바로 주관적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이 모든 어떤 경험이라는 것, 이것이 존재도 포함해서 이것이 하나의 환상일 수 있다,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에 대한 어떤 이해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론적인 시그니피컨스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류의 얘기는 동양 그런 철학, 특히 뭐 불교 같은 데서는 벌써 2600년 전에 벌써 하고 있던 얘기예요. 네. 자, 또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마지막에 시냅스 가소성 얘기 나왔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시냅스 가소성에 의해서 시냅스 연결이 뇌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즉 생각을
뭐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앞선 시간에 구성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구성한다, 생각을 바꾼다, 얘기는 생각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생각, 예. 그리고 또 결국 우리 마음의 어떤 내용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좌지우지한다, 뭐 영향을 준다, 뭐 좌지우지한다, 영향을 준다, 결정적이다,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관여한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아까 동영상에 보면은 마지막 그 시냅스 가소성 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뭐가? 바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 이 경우에는 신체가 없어져서 그 신체에 생기는 환상통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평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고통 또한 이 신체에서 일어나는 환상 감각과 관련된 환상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또한 하나의 뭐다? 착각이다. 그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죠? 오온이 공하고 그죠? 깨닫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일시에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고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환경과 우리 몸과 뇌가 어우러지면서 비유컨대 대형에서 얘기하자면은 아까 나병 환자분들이 손이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서서히 없어지니까 그 손 없어진 손으로도 그나마 이렇게 생활하고 환경의 물건을 다루고 이렇게 적응이 되어지니까 환경과 이 손과 거기에 맞춰서 뇌도 적용이 되어지니까 환상통, 환상관계 없어진 것처럼 우리도 건강한 환경, 건강한 육체 그리고 이 몸을 그저 적절하게 건강하게 사용하고 또 그런 적응적인 소위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건강한 그런 경험 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뇌도 재조직화되어지면서 그 시냅스 연결이 달라지면은 뭐요? 우리가 삶에 불필요한 그런 심리적 고통이나 갈등을 겪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생겼다면은 금방 그걸 이용해서 환상통 없애듯이 우리는 시냅스 가소성에 의해서 재조직화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또는 바뀜으로써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저도 그렇고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그저 갈등, 편견, 미운, 불안, 스트레스, 뭐 공황장애, 뭐 이름도 가지가지 많죠. 이것들 다 어떻게 하나의 환상 감각, 환상통처럼 착각일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도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다르게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도 또 가능하기도 하고 적절한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아니면 그 전에 여러분이 그죠? 독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몸과 마음이 환경과 잘 어울려져서 잘 관리되어진다면은 그러한 문제를 겪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를 겪을 만한 상황에서 나한테는 예방, 소위 면역이 된 상태일 수도 있고 혹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금 시냅스 가소성에 의해서 재조직화가 일어난다면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손, 팔, 다리 얘기인데 자궁을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도 있죠. 환상 자궁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자궁을 제거했는데 생리통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또 이 환상 감각의 일종이죠. 그리고 환상 맹장도 있고 그리고 유방암으로 인해서 가슴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환상 유방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이 동영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감각 그리고 어떠한 통증을 느끼는지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래서 환상 자궁 그리고 환상 생리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자궁을 제거한 경우에도 그렇고 환상 맹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맹장이 없는데도 그 맹장 부위 어디가 있나요? 맹장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 옆구리가 아픈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유방을 제거한 경우에 또 환상 유방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기가 사고로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 잃어버렸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환상 성기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다 라마찬드란 그분이 써놓은 그런 사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건데 이 환상 성기를 경험하는 사람, 남자분인데
상대적으로 뭐 여자분보다 남자분들이 이 성기를 이렇게 잃어버릴 경우가 많죠. 뭐 아니 질병이라든지 뭐 어떻게 뭐 또 암이라든지 이과 관련해서 그렇게 잃어버린 경우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들어본 바도 있는 것 같고 뭐 여차저차 사고로 이제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 그 사례에 보면은 성기를 잃어버려서 환상 성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죠? 발에서 올가즘을 느끼는 거예요. 그 발을 자극하면은 올가즘을 느끼는데, 이 환상감각, 환상통, 이제까지 살펴봤던 환상감각, 환상통 같은 경우에 그것이 실제 있는 손이나 팔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다 했죠. 이게 지금 이제 뇌가 아까 이 과하게 비정상적 재조직화되어서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발을 자극했을 때 느끼는 오르가즘이 실제 성기를 자극해서 느끼는 오르가즘보다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퇴원해서는 탭댄스를 배웠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왜 성기를 제거되었을 때 환상 성기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게 지금 감각 호문클루스인데, 이 부분이 외생식기예요. 여기 보면 제니털이라 써놨고 여성의 외생식기를 그려놨는데, 이 부분이 외생식기고 바로 그 인접에서 발이 있죠. 제가 여기서 표현해놓은 요 신체 감각 표상들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구별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것이 조금씩 겹쳐 있다 했죠. 그러니까 재조직하게 일어나서 이것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시냅스 가소성을 통해서 그 연결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성기하고 발이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이 라마찬드란 분이 그 발을 애무를 하면은 발을 자극하면, 즉 애무를 하면은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다 똑같지 않죠? 왜 다 그렇지 않죠? 바로 이 표상도 사람마다 다 조금씩 선천적인 이유로 후천적인 이유로 계속 변화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다양하니까 다 그렇진 않은데, 지금 발을 정상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신체 부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뭐 신체 부위를 잃어버리지 않은 정상적인 경우에도 발을 이렇게 자극하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애무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겠죠. 애무를 하면은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부위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좀 많이 진도가 못 나가고, 그리고 제가 전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잘 되어지는지 이걸 확인이 안 되어서 저 혼자 자꾸 반복하게끔 되는 것이 이제 만감이 교차하고 한탄이 나옵니다. 아까 동영상에 만감이 교차한다, 한탄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생각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도 지금 시간이 가는데. 자, 다음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해하시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분이랑 저랑 같이 쓰면은 왼팔, 여기 보면은 여기 팔꿈치니까 하완, 그죠? 아래팔 하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 같은 부위 어깨에 이렇게 만지니까 여기 숫자가 1, 2, 3, 5라고 쓰여져 있는데, 뭐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 잘 보겠지만 동영상을 보시는 분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PPT에서 최대한 키웠는데 그러네요. 이걸 없이 했으면 더 컸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보면 1, 2, 3, 5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번호예요. 이 부위를 만지면 없는 손에 그 손가락 부위를 만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같은 쪽에 뺨을 이렇게 만지면 여기도 1, 2, 4, 5라고 쓰는데, 이게 첫 번째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해당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까 했었죠. 바로 이 손과 하완과 어깨와 얼굴이 감각 호문클루스상에 또 보죠. 감각 호문클루스상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경우에는 이분은 그죠? 지금 왼쪽 어깨 없어진 손 왼쪽 뺨이니까 오른쪽 뇌의 중심 후회의 감각 표상상에 이러한 것들이 그죠? 재조직하여서 이렇게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분도 공교롭게도 왼 다리, 그러니까 보아하니 이 무릎 위쪽 허벅지부터 이게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사고로 잃어버리셨는지 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족을 하는 경우에 이 환상
다리, 이분 같은 경우 환상 다리죠. 환상 다리를 경험하는데 그 환상 다리에 이 의족이 착 들어맞듯이 뭐 이렇게 뭐 기계 장치에다가 뭐 이렇게 장착하듯이 그죠? 이 의족에 죄송해요. 환상 다리에 이 의족이 착 들어맞아져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의족이 의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만든 어떤 신체, 잃어버린 신체 부위를 대수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의족이 그렇게 착 들어맞아서 사용하게 되면은 꼭 자기 몸처럼 여겨져요. 이게 자기 몸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이걸 자기 몸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장난 삼아? 예, 장난이라도 그런 장난 좀 그런데 막대기로 탁 치면은 이분이 아야! 이런 반응을 하게 돼요. 왜? 이것이 분명히 그냥 내 신체 생물학적인 이 물질과는 달리 그죠? 살아있는 무생물인데도 이것이 자기 신체처럼 어떻게 감각 호문클루스 상에 자기의 몸 일부로 통합되어서 표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몸처럼 쓰고 있다고 여겨질 때 이 부분을 딱 때리게 되면은 아야 하고 실제 자기가 통증을 경험해요. 자, 이걸 통해서 아까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죠. 결국은 내 몸이라고 여겨지고, 그죠? 내가 경험하는 통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실제하는 거냐,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의 실체가 뭐냐, 과연 본질이 뭐냐, 우리 뇌로 봐서는 뇌에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감각 호문클루스긴 하지만 뭐 모든 감각에 모든 경험에 다 적용해 보면은 뇌에서 일어나는 내적 모델, 즉 표상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로 그런 표상, 즉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전기 신호와 결국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 이외에는 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소위 우리가 정신적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지 이 사이에 그런 차이는 꾸준히 철학자들도 뇌과학자들도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계속 궁구하고 연구하는 중에 많이 설명을 좁혀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분은 이것이 자기 것처럼 여겨져요. 이 동영상 보시면 이분이 하고 있는 이 의족만 하더라도 이제 좀 이제 그 구형이에요, 그죠? 뭐 제목이 How We'll Become Cyborg and Extend Human Potential 이렇게 써놨는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보이시지 않겠네. 이게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뭐 따로 여러분이 한 15분 되는 거 볼 수 있는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거 또 찾아서 보시긴 그런데 좀 이따 다 보고 난 뒤에 한번 이렇게 그 활자가 보이도록 해보죠. 자, 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강연을 하신 이분이 이제 그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도 그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이게 추운 곳으로 갔다가 이 동상 때문에 이 두 양다리를 무릎 위에서 자른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관여하는 그 전공 분야에 그죠? 이 의수의족을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까 봤던 의수의족하고 다르죠. 완전히 전자장치로 해서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신경계의 작동, 뭐 그런 신호 전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총동원해서 현재까지 가장 버전업된 상태로 만든 것이고 옆에 계신 분은 뭐 이 분야의 전문가나 뭐 그런 과학자는 아니신데 암벽 등반가인데 암벽 등반하다가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이런 의수의족에 해당하는 걸 장치를 했는데 이걸 자기 몸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뭐 무식한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감각 호문클루스 상의 표상에 그것이 뭐랄까요?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눈을 보는 걸 통해서 여기서 감각은 느낄 수 없고 꼬집는다고 아프진 않을 거예요. 움직임을 통해서 눈을 보는 걸 통해서 그 표상상에 이렇게 합류한다 할까요? 제가 적절한 표현 재조직화가 일어나면은 이 다리를 이분 같은 경우는 다리죠. 이 다리를 자기 실제 다리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전에 보는 것처럼 암벽 등반도 하고 이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뭐 달리기도 하고 춤도 추고 이래요. 요 영상과 관련된 걸 보면은 어떤 댄스인데 그죠? 지난번에 그 마라톤 대회에서 뉴욕에서 폭발 사고가 한번 일어났죠. 그때 다리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분이 이러한 장치를 해줘서 그분은 그걸 가지고 댄스, 자기 직업을 다시 할 수 있는 만큼 춤을 춰요.
이렇게 이것이 자기 몸의 일부로 여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도 여기를 그죠?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쇳덩어리, 제가 무식한 말로 쇳덩어리처럼 보이니까 쇠막대기로 딱 때린다고 하면은 이분은 아야라고 이렇게 실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통증 경험을 하게 돼요. 왜? 우리는 뭐요? 경험이란 것이 뇌 안에 표상되어진 내적 모델되어진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상통에 해당하는, 이분 같은 경우는 환상통은 아니지만 그런 통증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 우리 앞서 시각할 땐 지각 얘기 많이 했고 예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체와 본질이 뭐냐, 하나의 현상으로서 환상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실제 겪고 있는 이러한 편견이나 괴로움이나 불안이나 공황장애나 스트레스나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나 불안이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의 환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뭐 가소성에 의해서 재조직화되어진다면 이거는 또 없어질 수도 있다. 즉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치료적인 방법 이전에 우리가 잘이란 말이 참 막연하지만 우리가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생활한다면 아예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겪는다 하더라도 예방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내 스스로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되어서 그 다음 슬라이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